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네, 오늘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텐데요. 먼저 토크의 마중물이 될 생활시 한 편을 우리 크리스틴 작가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다행이다.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의 삶을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어떻게 얻은 이 늙음의 자리를 젊은 것들과 경쟁해야 했을 테니. 네, 시를 들어보면 젊은이들이 늙음을 부러워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내용이시죠? 네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저는 사실 늙음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왜냐하면 나이 든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좀 동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평화롭고 고요하고 내려놓은 상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보다 더 늙어야 그런 말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나마 좀 늙어보니까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게 뭐냐면 늙으니까 아파요. 아니, 어디가 그렇게 아프세요? 아니,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공동체 모임을 할 때 이렇게 좀 어르신들하고 좀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임에서는 제가 좀 제일 어린 축에 속했었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주로 어디가 아프다. 아프시다는 얘기. 네. 그리고 건강식품 아니면 약 아니면 건강용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참을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것이 되게 막연하고 저하고 정말 관련이 없는 얘기처럼 느껴졌었는데 제가 그때보다 지금 나이가 한 10년 더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저기 아프다 보니 그분들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좀 짐작이 가더라고요.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셨죠. 어디가 아프냐면 요새 제일 아픈 거는 어깨가 아픈 지가 몇 달 됐고요. 뭐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골고루. 팔다리 온몸이 다 쑤시고 그리고 밤에는 또 잠을 못 자고 여러 번 깨고 또 뭐죠? 하여튼 아픕니다. 네. 뭐 제임스님은 아프신 데 없어요? 저보다 늙으셨잖아요. 저는 뭐 아직 젊고 청춘이다 보니까 예. 사실 아픈 데가 없어요. 저 운동도 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 팔팔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픈 데를 아는데 말씀드려요? 왜 뭐 어디 아프세요? 아픈 데가 있나요? 제임스님은 손가락도 아프고요. 네. 그리고 어깨도 아프고요. 아, 그거야 뭐 사실 기계를 오래 쓰다 보면 좀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네, 뭐 그 아픈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자꾸 또 움직이고 하다 보면 왜 젊었을 때도 좀 아팠던 데 있잖아요. 저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되게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네. 특별히 뭐 어디가 아프다 아픈 네. 거를 뭐 이렇게 찾아가면서 고민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뭐 아파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삶에 뭐 지장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저기 몸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아픈 거 말고도 그 노화에 달갑지 않은 증상들이 많은데 제 경우는 제일 불편한 게 노안. 눈이 이제 나빠지니까 제 주요 취미인 책 읽기 하는데 지장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또 흰머리 나죠. 그러니까 또 염색해줘야 되죠. 또 그리고 머리카락이 그렇게 빠져요. 네. 저는 제가 젊었을 때 생각나는 게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그게 참 진짜 번잡스럽고 이게 좀 차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정말 배부른 고민이었던 게 이게 막 정수리가 환해지고 또 뭐 기억력 나빠지죠. 네.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제임스님은 또 아무것도 없나요? 아,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그 증상이, 네. 특히 그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저 이렇게 요새는 또 뭐 이렇게 영화나 컴퓨터나 많이 들여다보게 되는 일이 많잖아요. 또 네. 전화기도 많이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런지 시력이 뭐 안 좋아지는데 이게 부작용이 어떤 게 있냐면
그 약간 좀 이렇게 클리어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네. 않다 보니까 아내가 얼굴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선명하게 봤을 때는 안 그랬을 텐데 아, 이게 진심을 좀 말해주세요. 이게 좀 진심을. 진심이에요? 예, 그 피부도 깨끗해 보이고 이게 눈이 좀 흐려지다 보니까 이런 네. 부작용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진심이라면 그래서 그랬나 봐요. 너무 귀찮게.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또 우리가 다룰 문제가 있죠. 예, 그 늙으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이나 습관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느 시니어 클럽에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 늙은이가 볼 때 같은 늙은이가 꼴불견인 경우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식 자랑, 돈 자랑, 또 고집불통의 막무가내, 질서를 안 지키는 무법자들, 잔소리 반복, 버럭 소리 지르기 일수, 또 냄새 나는 노인, 또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기, 또 이런 말 있죠. 왕년에 내가 하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면서 좀 나이로 유세 떠는 노인, 뭐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네, 재밌는 것이 이 조사가 같은 늙은이를 보면서 꼴불견인 걸 조사한 거잖아요. 그래요. 근데 들어보니까 젊은이들도 싫어하는 똑같은 어르신들의 모습인데요. 어르신들도 똑같이 싫어하시네요. 사람 마음은 비슷한가 봅니다. 그렇다면 어르신이 같은 어르신을 보면서 멋있다고 느낄 때도 조사한 것이 있나요? 네, 어른들이 어른들을 볼 때 또 멋있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지 조사한 게 있는데요. 예의 바른 노인,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잘 듣는 노인, 또 웃는 얼굴, 젊다고 무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배우려는 모습, 또 박식하지만 겸손한 자세, 자원봉사하는 노인, 또 노부부가 같이 걸어가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역시 젊은이들도 좋게 보는 어르신들의 모습이네요. 제임스님은 이렇게 늙지 말아야지 하고 느껴본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네, 너무 좋으신 분이긴 한데요. 이런 분들 있죠. 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뭔가 좀 못 믿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얘기하신 걸 잊어버려서 그러시는지, 얘기를 한번 꺼내시면, 얘기는 되게 좋으시지만, 자꾸 또 하시는 거예요. 한 얘기를. 뭔가 좀 못 믿어온 것이 크겠죠. 뭐 이런 분들을 겪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한 20, 30분 듣다 보면, 사실 내가 뭘 들었나 하고 이제 좀 헷갈리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또 우리 자녀들한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때 또 아이들의 반응도 그런 반응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저도 느끼는 게 옛날에 엄마나 아빠한테 저도 한 얘기 또 하고 또 다짐하고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그러실 때 참 궁금했었거든요. 네. 나는 벌써 한 번 얘기했을 때 알아들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속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자꾸 물어보셨어요. 근데 지금 저도 나이 드니까 그러는데 왜 나이 들면 그렇게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나의 그 연륜과 이 지혜와 이런 거를 정말 다 발휘해서 뭔가 최대한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또 반복인 거죠.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면 또 한 얘기 또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자세히 설명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잊어버리니까 나이 드니까 기억력이 떨어지잖아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제가 잘 잊어버리니까 아이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높아심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애들은 되게 빠르고 또 기억력도 좋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렇게 되고 싶다 하는 어르신의 모습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그런 분들도 있죠. 정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그냥 조용히 섬기시는 분. 조용히 섬기시는 분.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특별히 뭐 가르치거나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뒤에서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이렇게 섬김으로 이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작은 희생이라도 좀 솔선수범 해주시고 따라가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런 분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잘 모르다가 보면 어떤 공동체에서도 결국은 그런 분들이 정말 섬김의 어떤 본을 보여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는 존경심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도 좀 나이가 더 들수록
원래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나이 들으면은 말은 줄이고 지갑은 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뭐 아무튼 그런 조용한 섬김으로 이렇게 정말 같이 내가 좀 기여하는 그 모임이든 또 어떤 삶이든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참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런 그 마음이 듭니다. 네. 뭐 그룹에 그런 어르신이 계시면, 그 솔선수범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면 나머지 사람들도 다 정말 죄송해서라도 움직이니까 그 모임은 활성화되고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아도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들이 다 보이고 또 충분히 존경하면서 따라가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그게 다 알지만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는 않죠. 맞아요. 제 경우는, 제가 이렇게 되고 싶다 하는 어르신의 모습은, 제 주변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냥 모든 거를 좋게 봐주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이, 좀 잘못했을 때라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 거야. 그리고 장점도 많아. 하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봐주고, 또 나쁜 점은 덮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저는 이분께서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좋게 보시길래 좀 너무 가식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다 그냥 좋게 보시더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좋게 봐주시니까 그분 주변에는 사람도 많고 또 그분이 뭐 필요한 일 있을 때는 또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참 그분 주변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또 왜 그 가십을 좋아하는 얘기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얘기 듣다 보면 처음에는 좀 솔깃하고 재미있을지 몰라도 좀 있다 보면 내 얘기도 또 어디 가서 저렇게 하겠지 하지 않을까? 불안하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제 어떤 얘기든 남의 얘기를 이렇게 나쁘게 전하지 않고 또 나쁘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 내 얘기도 그렇게 나쁘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안심이 되고 더 깊이 있는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른이 되면 참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젊은이들과 대화하고 하면 훨씬 더 좀 안전하고 마음을 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해지겠죠. 그럼 여기서 아이 빅밴드의 찬양곡 행복 듣고 우리 얘기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나이 들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건강에 관한 것일 텐데요. 2021년 미국 건강 정보 사이트 Eat This, Not That은 60세 이후의 건강을 위해 고쳐야 할 7가지 건강에 해로운 습관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충분히 숙면하지 않는 습관. 그러니까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의 경우에 매일 6시간 이하로 잠을 자는 사람은 매일 7시간 이상 잠을 자는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30%더 높다고 합니다. 네, 잠자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네요. 특히 이제 치매에 걸릴 확률이 30%나 더 높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차이가 그죠. 큰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나이 들어서 충분히 자야 되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깊은 잠을 못 자고 자다가 한두 번 깨더라고요. 그죠. 잠이 잘 안 올 때도 많잖아요. 네, 안 올 때도 많고. 근데 생각나는 게 저 이제 시어머니께서 어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밤에 TV를 보시면서 이렇게 꾸벅꾸벅 조시고 또 낮에도 소파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주무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중간에 조실까 그랬는데 보니까 그 깊은 잠을 못 자서 중간에 좀 피곤해서 그러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자는 게 사실 잘 자고 잘 먹고 또 화장실 잘 가고 그런 것들이 네. 건강의 기본이라고 하는데 역시 잠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습관. 2018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립은 심혈관 관련 질환 위험을 2배로 높일 수 있다. 특히 남성이 사회적 고립을 겪게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욱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남성이 사회적 고립을 겪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주변에서도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게 할머니들은 바쁘세요. 나이 드셔도. 그리고 할 일도 많으시고 또 손주도 보셔야 되고 또 할머니들끼리 모임도 많으시고 또 모여서 또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도 하시고 드시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시는데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그런 모임도 적고 그런 관계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젊을 때 일만 하시고 이제 직장 그만두시고 나면 그 중요한 관계가 끊어지고 그 자리를 대체할 다른 관계가 없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 남자들은 왜 그럴까요? 사실 불러주는데도 많이 없을 거고 또 뭐 그냥 안 불러줘도 이렇게 찾아갈 만큼 사회성이 좋지도 않고 뭐 이러다 보면 그래서 와이프 어디 가면 꼭 따라가고 싶어서 치마거리 붙들고 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라도 좀 가서 하려고 네. 하는데 아무튼 뭐 그래서 함께 어떤 운동을 클럽에서 함께 하던가 아니면은 뭐 취미 활동을 같이 하든지 뭐 이런 식의 사회 활동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 노인이 특히 탈수 위험이 더 높은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한 탈수는 신장이나 비뇨기 문제, 열사병, 저혈량, 쇼크, 발작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물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건강법에서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많이 마실 것 같은데 의외로 또 마신 양이 많지 않아서 탈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네 번째가 그 과도한 운동을 하는 습관도 있다고 하는데요. 고강도 운동은 뼈를 약화시켜서 더 많은 건강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이라면 뭐 걷기나 춤, 요가 같은 좀 과도하지 않은 운동이 좋다고 합니다. 뭐 건강 관리한다고 해서 그 젊었을 때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게 되면 뼈나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 오래 가잖아요. 예, 그런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든 적당히 하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두뇌 활동을 적게 하는 습관. 알츠하이머 협회에 따르면 두뇌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노인의 인지 저하와 치매 발병을 늦춘다라고 합니다. 네,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건데 제임스님은 뭐 하세요? 저는 뭐 머리 쓰는 거라면 뭐 바둑? 네, 좋죠. 바둑 뭐 많이 둘 시간은 없지만 이렇게 인터넷으로 두던가 아니면 이제 바둑 프로그램을 좀 많이 보고 하면 이거 정말 머리 쓰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
또 뭐 하잖아요. 뭐 맞추는 거. 아, 그렇죠. 무슨 이렇게 간단하게 좀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무슨 맞추는 그 게임 같은 거, 꼭 머리를 써서 하는 것들 전 네. 특히 좋아하죠. 네. 작가님도 그렇게 머리 쓰시는 걸 하나요? 저는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고 머리 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잘 하는 거는 독서죠. 책 읽는 거를 네. 좋아하는데 저는 그게 뭐 머리 쓰는 건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어디에 보니까 치매 방지에 독서가 좋다고 소개를 하면서 그 어떤 책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맥락을 잡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두뇌 활동이 필요한 작업이래요. 그래서 책을 손에서 놓지 말고 나이 들어서도 계속 읽어주는 것이 좋고, 근데 이제 눈이 안 좋아지니까 오래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전자책이 많이 나와서 아니면 유튜브에서도 책 읽어주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책을 읽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 좋은 아이디어네요. 6번째는 음식을 조절하지 않는 습관. 그 나이가 들수록 제2형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이런 만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이러한 만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탕과 나트륨 섭취를 적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네요. 네. 그럼 맛있는 것을 먹지 말라는 얘긴데, 저는, 설탕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트륨은 좋아하거든요. 또 매운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매운 것도 좋아하고, 떡볶이도 좋아하는데, 나이 들수록 정말 음식을 소식이 좋다고 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더더욱 피하라고 해서 좀 고민입니다. 네, 그리고 7번째가 흡연하는 습관. 그 만병의 근원인 담배를 끊는 것은 뭐 따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즘은 그래도 많이 없잖아요. 흡연하시는 분들. 네, 주변에 뭐 흡연은 많이 이제 안 좋은 것이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지 많이 안 피우니까. 근데 또 피우신 분들이 있으면 예, 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7가지 소개했죠. 이것이 특히 60세 이후 건강을 위해서 고쳐야 될 7가지 건강이니까 특히 이제 60세 이후 분들은 이것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이제 노년이 돼서 이렇게 더욱 건강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요. 우리가 가는 세월을 어찌 막을 것이며 노화를 막느라고 막지만은 결국은 늙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쯤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심리학자 융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수용한 것만을 변화시킨다라고 합니다. 인간도 자신이 노년의 단계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신의 기력이 떨어지고 활동이 제한되고 또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비관하거나 우울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자신이 그 단계를 밟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은 못하는 대로 인정하고 또 도움받을 것은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또한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영성은 우리가 뭔가 활동으로 증명할 수 없을 때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늙어가는 어른을 보면서 젊은이들도 자신의 노년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잘 준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젊었을 때 우리 노년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고 또 준비한다면 훨씬 더 정말 풍성하고 건강한 그런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나이 든 남자들과 나이 든 여자들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성경에서 나이 많은 남자들과 나이 많은 여자들이 어떤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말해주고요. 또한 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먼저 길을 떠난 사람으로서의 지혜와 명철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또한 어른으로서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노년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아직 한참 남으신 분들은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으로 찬양곡 히즈윌의 사랑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해도 사랑 없으면